스트레스 이럴 때 굉장히 많았어. 그러니까 우리 그게 이제 한 10년 전이니까 고객님 오셨는데 직업이 개발자. 개발자인데 유저는 없으신데 탈모가 진짜 심하게 진행이 되셔서 막 이렇게 증명사진을 가져오셨어요. 예전 증명사진. 한 3년 전 증명사진과 탈모가 지금 얼마큼 달라졌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지. 근데 약을 드셨는데 이분은 여성형이 생기니까 그렇기도 하고 성기능 장애도 느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본인이 성욕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다시는 안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탈모가 심한데도 우리가 살짝 더 권해봤거든? 약 드시면 어떠냐? 다시는 드시지 않겠다고. 근데 요즘에 투표할 때 바뀌었대요. 성기능을 포기하고 머리를 지키겠다 이걸로 바뀌었어요. 10년 전이랑 달라진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 고객님도 계셨어요. 회사 동료분이 서울에서 탈모약을 몇 개월치를 구해서 오셨는데 나눠주신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성분인지 그분도 잘 모르고 고객님도 잘 모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런 거 드시는 거 좀 찝찝하지 않으세요? 했더니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위험성 자체를 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고객님들이. 요즘은 약간 마치 약간 기호식품처럼 진짜 예방으로 그냥 비타민C 먹듯이. 근데 그렇게 드시는 그게 그도 그런 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탈모 약을 먹는 게 보통 DHT 막 이런 거 때문에 먹잖아. 남성 호르몬 탈모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게는. 근데 생각해보면 뭐 먹는 거 이런 모든 것이 그걸 높이는 후천적인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권해도 다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나는 들기는. 왜냐면 뭐 우리가 당을 섭취해도 DHT 탈모가 올 수 있고 뭐 스트레스를 받아도 DHT 탈모가 올 수 있고 뭐 이러니까 그 약을 먹으면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 있긴 있겠지. 근데 이제 그거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근데 약을 나눔하는 건 또 대박이네. 그렇죠. 충격적이기는 했어. 근데 사실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약을 처방받을 때 이 약 성분이 뭔지까지 사실은 잘 모르고 머리가 난다니까 그냥 드시는 거겠죠. 누가 효과를 보니까 이제 저희가 뭐 감기 걸렸어도 어디 이비인후과 좋다고 하면은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예전에 그 내가 한번 공유해준 적 있지 않아요? 기능의학 의사분께서 탈모약 처방하시면서 썼던 그 인스타그램에 썼던 그 긴 피드가 있었는데 본인이 탈모약 처방을 하면서 느끼는 게 탈모약을 장기간 복용하신 분들은 여성화가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소리, 제스처 이런 여러 가지를 남자한테 남성성을 빼니까 여성성이 올라가는 거지. 그 얘기를 하셨어. 이게 모발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것들은 앞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 약을 먹을 때는 대체 이 약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정도는 알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여자분이신데 산부인과 쪽 계시는 분이신데도 그렇게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 생각도 들었어. 그렇겠다. 진짜 20대부터 그냥 습관처럼 먹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다 출산하고 문제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40대 중반부터 먹었단 말이지, 예전에는 이 약을. 근데 이걸 20년이나 땡겨서 20살부터 먹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성화 되지. 여성화 되지, 당연히. 이거를 만약에 20대부터 계속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 남성성이 주니까. 그 피드를 나 진짜 몇십 번 봤거든? 보면서 진짜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긴 하겠다. 이게 탈모약을 이렇게까지 일찍 먹어야 되나? 싶긴 하더라고. 나는 약 먹기 전에 좀 다른 방법들 좀 써봤으면 좋겠어. 물론 유사 비타민도 있고 영양제들도 있는데 이렇게 빨리 손을 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근데 이게 사실 우울증까지 가는 이유가 호르몬이 문제가 되면 나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자살 충동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아주 소수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소수가 누가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다이어트 약도 똑같잖아. 다이어트 약도 평생 먹을 순 없잖아. 부작용이 크니까. 물론 마른 몸을 갖고 싶어서 먹는 건 좋지만 정신적으로 좀 쉽지 않은 일이긴 하거든. 그러니까 좀 알아보고 누가 좋다고 해서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좀 본인이 먹을 거니까 본인이 알아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이게 나라마다 허용하는 범위가 달라요, 약이. 한국은 그걸 허용을 한 거고 허용 안 한 나라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 예전에 보면 고객님들이 한국에 있다가 뭐 인도 같은 데 가면 1년치를 처방해줘요. 1년치. 진짜 싸게. 그거를 가져와서 나눠줘.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나라에서 얼만큼 규제를 어느 정도 하냐.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무서운 게 호르몬이 바뀌는 거잖아. 그치? 남자한테 남성성을 없앤다는 게 사실은. 이게 탈모약이 개발되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딱 탈모만 좋아지게 하는 약이 없으니까
좀 더 윗단에서 그냥 남성 호르몬을 차단해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작용이 많아. 아직까지는 탈모는 정복하지 못했지. 약이 없어. 근데 나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지금 보면 우리가 인스턴트 엄청 많이 먹잖아? 뭐 인스턴트. 근데 인슐린도 영향이 있거든. 약은 먹어. 근데 또 탈모의 원인은 계속 뭘 해? 막 담배 피고, 막 술 먹고, 막 정크 식단 막 하고 이러는데 아이는 안 좋은 거 다 넣고 좋은 것도 다 넣고. 그러니까 약은 또 뭐. 안 좋은 것들 다 빼야 돼. 그치.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좀 쉽게 하려고 하는 습관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약을 먹으면서 놓치는 너무 중요한 게 사실 이게 다른 이유가 탈모의 이유가 10가지라면 지금 약으로 뭐 한두 가지를 잡았다 쳐 그 8가지를 놓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약 먹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탈모가 되는 다른 이유를 원래 그때 알았으면 분명히 잡을 수 있었는데 못 잡은 거지. 그 내 안에 문제점들을 그때 그치. 사실 약부터 안 먹고 다른 것들을 했어도 됐네. 그러니까 약을 끊었을 때 문제가 이미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해서 돌리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 거지. 약을 끊고 났을 때 부작용은 약 때문에 유지됐던 모발들이 빠지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 충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방치했기 때문에 더 가속화가 훨씬 더 많이 돼. 왜냐면 탈모약은 원래 그 내성이 없대요. 논문에도 탈모약은 내성이 없는데 다만 그 기간 동안에 노화 속도가 빨라진 거지. 약을 먹는 동안에 노화가 쭉 진행이 된 거야. 근데 약의 효과는 계속 보는데 노화가 문제되는 것들은 우리가 못 잡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속도가 붙으면서 약이 효과가 없나? 근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그것도 있었어요. 저 최근에 그분이 30 조금 넘으셨는데 예방 차원 있으시고 계셨어요. 약을 근데 그렇게 권장도 하더라고. 보니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냥 일찍 그냥 먹어라. 신경 쓰일 것 같으면. 근데 그렇게 얘기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상담실 들어가서 이제 저희 PT 있잖아요. 임신했을 때 어쨌든 부작용 남성 호르몬이니까 그거를 딱 보시더니 안 먹어야 된다. 자기는 자녀 계획 있어. 결혼하고 싶고. 근데 그게 영향이 미칠 것 같으니까 자기 때문에 먹었지만 안 먹어야겠네요. 이렇게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작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거 아세요? 그 탈모 약 있잖아요. 탈모약이 피부로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여자 약사들은 탈모약을 그냥 하나로 주는 건 하는데 쪼개야 되는 약들은 안 만지는 경우가 있어서 약국 가면 처방 안 해줘요. 자기가 가임기 여성이면 자기 피부에 혹시라도 흡수돼서 문제될까봐 그 약은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약사들도 있고 그만큼 되게 굉장히 센 약이에요. 그게 문제가 됐을 때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니까 만약에 아들을 출산하는 경우 생식기가 제대로 안 만들어져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절대 뭐 컵도 같이 쓰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안전하게 먹으려면 출산을 다 마친 후에 먹는 것이 좋은데 아보다트라는 약이 그렇죠. 아보다트는 쪼개서 먹어야 되는데 아보다트 처방 안 하는데 많잖아. 아보다트. 우리 약국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님 먼저 그럼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모발 비타민이에요.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인데 모발에 좀 구성 성분들을 잘 넣어놓은. 근데 여기 이 비타민에 MSM이 좀 적어서 저는 MSM은 따로 몰라요. MSM 관절, 모발 이런 구성 성분들. 그리고 제가 지금 호르몬 때문에 먹는 것 중에 하나가 간마리놀레산. 그러니까 여성들 중에서는 40대가 넘어가면 여성 호르몬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간마리놀레산은 탈모 예방으로도 먹고 그리고 이제 오메가3 혈액순환. 이것도 사실은 다 모발에 연관이 있는 비타민들이죠. 그리고 이게 인지시즈예요. 이게 인지시즈. 탈모가 생각보다 피지선 때문에 오는 탈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트러블이 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피지선 때문에도 탈모가 오거든요. 그런 약들이 있어요. 먹는 약. 근데 그걸 좀 대체할 수 있는 게 인지시즈. 피지선 정상화에 좀 도움을 주는 거긴 한데 자칫 잘못하면 혹여나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얘가 항산화 작용을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가 됐든 먹는 거는 괜찮다. 탈모 중에 좀 기름진 사람들 있죠. 막 기름이 많아. 기름이 많으면서 탈모가 와. 이러면 이지시즈 괜찮을 것 같아요. 소팔메토는 사실 지금 남성분들 약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약. 근데 모든 걸 다 종합해서 사실 소팔메토 같은 경우는 전립선 쪽 약이니까
근데 먼저 선택할 때 약 먹기 좀 그렇다라고 하면 소팔메토부터 드시는 거. 소팔메토가 사실 1순위인데 물론 그때 약만큼 효과는 없지만 사실 경미한 수준에서 굳이 약까지 먹을 필요가 있나 싶을 때는 영양제로 드시는 게 좋다. 부작용이 없으니까. 저는 예전에 먹는 거 맥시예요? 도 맥시예요고 중간에 먹었던 후성별로 쓰고 지금 먹고 있는 거는 대표님이랑 똑같아요. 일단 다 좀 종류별로 먹어보고 이제 어쨌든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걸 조금 제 몸으로 임상을 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저는 그냥 점심에 그냥 계속 호로록 먹으려고 그냥 이 한 통에다가. 네, 한 통에다가 그냥 넣어놔요. 클린 밸런스랑 또 이너뷰티, 그 피부 영양제랑 오메가3랑 마그네슘. 근데 이렇게 두피나 모발 영양제가 너무 좋은 게 구성 성분이 손톱, 모발, 피부가 똑같으니까 모발 영양제를 먹는다라는 게 결국은 피부가 좋아지고 손톱도 좋아지고 하니까 안 먹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맞아. 저는 지금 회사에서 먹고 있는 게 이제 보통 C랑 D, 낮에 먹는 거. 이렇게 먹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밤에 이제 감마리놀렌산이랑 오메가3, 마그네슘 이렇게 같이 먹어요. 그래서 모발 비타민은 지금 먹는 비타민이 선물 받으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남아서 이거는 그냥 그때그때 그냥 씹어 넘기는 정도로 먹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활력을 도와주는 건 이렇게 돼. 근데 뭐 다 모발에 도움 되는 애가 있어서 맞아요. 사실 탈모 관리라는 게 한 가지만 가지고 안 되니까 생활 습관 고치고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가 주로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도 이걸 되게 오래 해봤지만 관리만 한다라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치료만 받는다라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약만 먹는다 이게 다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10가지가 있으면 5가지 정도는 해줘야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생활 습관 좀 고치고 뭐 이렇게 영양제도 먹고 또 문제되는 것들은 또 관리로 조금 좋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해야 되니까 좀 부지런해야 된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맞아. 그러니까 그 약이 그게 쉽게 복용할 수 있지만 큰 문제를 또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고객님들이 어떤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는지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탈모약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요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내가 안 좋게 하는 습관들을 먼저 조금 자제를 하도록 노력하고 뭐 영양제의 도움도 좀 받아보고 만약에 근데 그런 걸로도 안 돼서 탈모약 쪽으로 좀 도움을 구해보고 싶다 하면은 먼저 찾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먹는 게 뭔지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 시작을 하시게 되더라도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다. 근데 일단 그 전에 할 수 있는 게 워낙 다양하니까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는지 보는 것도 가까운 센터 같은 데서 촬영해보면은 육안으로 보면은 더 뚜렷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먼저 해본 다음에 시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탈모 약을 선택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화분 하나를 키운다고 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잖아요. 흙도 필요하고 뭐 물도 필요하고 근데 이게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탈모약이 농약이랑 비슷한 거예요. 탈모약은 머리카락을 잘 자라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해충, 그러니까 탈모를 일으키는 효소를 좀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거 하나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지면 우리가 뭐 크게는 뭐 햇볕이라든지 영양 성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하나 해충 방지하는 농약 하나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약만 먹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극단적일 수 있겠지만 그 이외의 것들에도 조금 눈을 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물도 많이 필요하고요. 영양제는 또 따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약이랑 영양제는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드시더라도 반드시 모발에 도움되는 영양제들은 같이 드셔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의 의견입니다.